강박당해서 상대방이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 제3자의 나에 대한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대. 알았다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110조 2항입니다. 이게 110조 2항이라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쓰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이런 말 쓰죠. 강박에도 절대적인 강박이 있고 무슨 강박? 상대적인 강박이 있다. 강박의 정도에 따라, 겁을 주는 정도에 따라.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극도로 심해서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에 이르는 강박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절대적 강박. 그런 강박을 당해서 계약서를 미처 읽어보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서명했다. 그거는 취소해야지 무효예요. 그냥 무효예요. 그냥 무효, 당연 무효예요. 그건 취소 안 해도. 그 다음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강박의 정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주는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도 겁을 주니까 쫄아가지고 일단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일단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요걸 110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취소 사유고 절대적 강박은 무효 사유예요. 이건 법조문에 없지만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 아니죠.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의 여지가 완전 박탈이래요. 그래서 외형만 있대, 껍데기만 있대, 법률행위가. 실상은 없고. 이건 절대적 강박, 상대적 강박. 절대적 강박이니까 이거는 무효입니다. 취소해야지 무효가 아니라 그냥 무효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거든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위법하지 않다면 취소를 할 수 없어요. 강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데 요거 강박행위가 어떻게 하면 위법하냐. 강박의 위법성 논쟁인데 저것도 최근 판례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 판례인 것 같은데. 자, 강박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강박은 해악의 고지예요. 해되는 일을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고지 알려줘가지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강박이에요. 근데 이 강박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네요. 그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얘가 추구하는 이익요.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해되는 일을 알려줘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대. 강박이 위법하려면 내가 그 해악을 고지해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익은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가 알려주는 그 해악의 내용 있죠. 안 좋은 일이 그게 수단으로 부적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위법하답니다. 판례를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면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수단은 괜찮은데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은 게 오랫동안 나왔던 판례가 뭐냐면은 부정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막 그랬어. 근데 국민으로서 고소권, 고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범죄자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단이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적법한데 이 추구하는 이익이 부정한 이익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횡령한 동료 직원을 내가 알아차렸어. 그럼 고발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고발해버리면 되는데 고발은 안 하고 계속 앞에서 그런 거예요. 고발을 해버릴까? 이렇게. 근데 내가 전세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발을 해버릴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소 고발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적법한 권리 행사인데 추구하는 이익이 그 나누자는 얘기잖아요. 네가 그렇게 횡령한 돈 나한테 좀 떼어주면 고발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수단이 나쁜 건 아닌데 추구하는 목적이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부당하죠. 이건 협박이에요. 이건 위법한 강박이라고. 그래서 그 동료 직원이 그렇게 어렵게 횡령한 그 돈을 나한테 반을 떼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거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위법한 강박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해도 아무 문제 없어도 수단이 나쁘면 이건 위법한 거예요. 수단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뭐 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필리핀에 여기 보셨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납치해가지고 뭘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내용도 나쁘지만 그 수단 자체가 사람을 해악을 알려주는 거, 뭐 가족들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 수단 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성이 있고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었어요. 이 5번 지분 사건은 갑과 을이 뭔가 계약을 했나 봐요. 계약을 구체적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 근데 계약을 했는데 얘가 계약을 위반했나 봐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계약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해제하고 나한테 받은 거 다 돌려주세요라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고, 또 채무 불이행을 했으면 해제, 원상회복 별도로 뭐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계약 해제하겠다고. 근데 자기들이 약속한 손해배상 금액, 위약금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얘가 자꾸 계약을 해제하겠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가 바짝 쫄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정산하자, 정산. 계약을 정산 합의를 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계약을 맺는데 잔금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 잔금 채권 다 포기해버리고 4억 원으로 더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런 합의를 봤다고. 얘가 자꾸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갑이 나중에 이렇게 내가 잔금 채권 포기하고 4억 원을 정산해서 더 지급하겠다라고 합의한 이 합의를 갑이 취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갑이 취소하려고 해요. 왜요? 자기는 뭘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협박당했다고. 그래서 무슨 협박을 당했는데요? 물어보니까 얘가 자꾸 계약을 뭐 하겠다고 그랬다고, 해제하겠다고, 그래서 원상회복 받겠다고. 근데 이게 무슨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단 자체가 계약 해제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이 원상회복 받겠다는데 추구하는 이익도 정당한 이익이고 수단도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부적법하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쫄았다 할지라도, 공포심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위법한 강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산의 합의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사건이었어. 이걸 읽어보세요. 좀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예요. 부적당하다는 것은 그 해악의 내용이 나쁘다는 거죠. 뭐 가족들을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지. 반대로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보니까 아예 그냥 테마가 딱 나오네요. 바로 뭐죠?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네요. 여기 있네. 5번. 5번 문제 여기 나왔어요. 지금 두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종류에서 한 문제 나왔고. 자,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협의의 무권대리 뭔지 아시죠?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외관을 작출한 책임이 없어서 본인이 강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기억번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요. 기억번은 136조예요. 우리는 무권대리 공부할 때 계약의 무권대리를 기준으로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할 권한도 없이 본인 명의로 뭐 한 경우예요. 뭐 한 경우. 계약한 경우 그 계약을 놓고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를 배우잖아요. 대리권 없이 본인 이름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을이 위임장 위조해서 갑 명의로 매매 계약 같은 거 이런 계약을 갑을 매도인으로 해서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갑에게 유효이다 무효이다. 갑에게 갑에게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갑이 뭐 하지 않는 한, 추인하지 않는 한.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 상태는 무효 상태인데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죠?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대리권도 없이 단독행위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갑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읽으세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뭐를 했어요? 계약을 했다고. 이거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근데 이거 말고 을이 그렇게 행위를 할 권한이 없이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뭐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법률행위는 계약 말고 단독행위도 있잖아요. 취소, 해제 이런 거. 취소할 권한도 없으면서 특별수권도 안 받았으면서 취소하고 해제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 136조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면 준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준용한다는 것은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다. 자, 해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대방이 계약을 뭐 하겠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상적으로. 계약까지는 정상적이었어요. 대리권 있는 자였어요. 계약 체결 대리권은 수여받았어. 그럼 이거는 무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죠. 그럼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근데 우리가 좀 뭐 계속 늦장을 부렸나 봐. 채무 불이행. 상대방 열받아가지고 계약을 뭐 하겠다고? 해제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이미 대리인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특별한 다른 수권이 없으면 해제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계약 해제권요. 없죠. 그건 처분행위잖아요.
근데 이건 판례가 뭐라고 하냐. 해제를 할 수도 없고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해야 되지? 본인한테 해야 되지. 대리인한테 해봤자 해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혹시 나한테 해제했다고